여긴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초입 같은데 케이블카 말고 여기 언덕을 오르는 다른 수단인 푸니쿨라라고 일종의 트램을 타고 내리는 탑승장이 설치되어 있네요. 간식거리를 파는 가판대도 있고 위통 벗고 다니는 형님들도 많고 이제 확실히 관광지 느낌이 납니다. 정상을 가는 계단을 오르면 옆으로 카페 같은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고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 확실히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잘 정비된 계단을 계속 오르다 보면 저 앞에 정상에 설치된 성모 마리아상도 보이고 여기 아마 교회와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상점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딱히 믿음이 있거나 평소 교회를 다니거나 하지는 않지만 구경삼아 들어가 봅니다. 내부 모습은 한국에서 보는 교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전면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조각이 걸려있는 것이 보입니다. 남아메리카도 기독교가 주된 종교인가 본데 어디서든 교회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면서 기독교를 강력하게 전파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니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종교로서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둘러보고 나와서 정상을 향해 계단을 오르는데 이제 다 왔나 봅니다. 바로 저 앞에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그 앞 계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계단 옆으로 너저분하게 걸어둔 것들이 많은데 아마 남산타워 난간에 걸려있는 그 열쇠 비슷한 거일 듯 합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 forever 이런 거겠죠? 마리아상 바로 앞 계단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잠시 산티아고 시내를 조망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서도 충분히 본 전망이라 특별한 건 없는데 확실히 산티아고가 분지이다 보니 대기가 갇혀서 그런 건지 먼지며 스모크가 끼어 뿌옇게 보이는 것이 좀 아쉽긴 해도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바라보는 산티아고 전망이 나름 괜찮습니다. 성모 마리아상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게 잠겨있지만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안쪽에도 성모 마리아상이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조각상이 있네요. 높이 14m의 마리아상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여 1918년 프랑스 정부가 칠레에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높이 93.5m의 자유의 여신상도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선물로 프랑스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는 외국에 조각상 선물을 잘 주나 봅니다. 우리나라의 강복 100주년 기념에도 좋은 걸로 하나 주면 좋겠네요. 대충 볼만큼 봤으니 성모 마리아상을 뒤로 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사방에서 찬송가가 들리는데 약간 종교 성지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도 한데 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한국과 대척점에 있는 남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조금 전의 그 광장에 가판대도 있고 사람들도 제법 모여 있는데 이 산은 케이블카와 산높이, 전망등을 고려하면 딱 서울의 남산 느낌이긴 합니다. 어떻게 내려갈지 잠시 고민하다가 푸니쿨라를 타고 구시가지로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여기 바로 푸니쿨라 탑승장이 있어 표를 사는데 편도 4,000원 정도 가격이네요.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가려는 사람이 많나 봅니다. 탑승구 앞에 줄을 서고 있네요. 탑승 시간이 되어 탑승구를 지나 안쪽으로 이동해 기차의 제일 안쪽에 타봅니다. 푸니쿨라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위 트램인 것 같습니다. 제법 가파른 길을 직선으로 바로 내려가서 그런 건지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천천히 차량이 움직이는데 역시 앞에 타길 잘했네요. 내려가면서 정면으로 보이는 구시가지 전망이 좋습니다. 경사가 제법 심해서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좀 나네요. 올라가는 차량의 관광객과 손도 좀 흔들고 하니 금방 아래 종착지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제가 올라간 곳과 반대쪽 입구인가 본데 확실히 유원지나 공원 느낌이 납니다. 동물원도 있나 본데 남미 동물 친구들이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 패스. 여기가 구시가지 쪽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뭔가 정리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덮고 있는 벽화도 건물의 모습도 뭔가 낭만이 있습니다. 남미를 잘 모르지만 이런 느낌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오던 바로 그 남미 같습니다. 조금 걸어오니 다리가 나오고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바로 마포초강입니다.
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천에 가까운 듯한 크기이고 크기보다는 강물 색깔이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흙탕물이네요.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이나 빙하가 녹으면서 흙이나 먼지가 물에 섞여 흐르면서 색깔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청계천이 그립습니다. 딱히 목적지가 정해져 있진 않아서 큰 길 뒤편의 이면 도로를 따라 걸어가 봅니다. 비슷한 모습의 주택들이 가득 들어서 있고 햇볕이 가득 들어오는 거리의 오후가 무척이나 사랑스럽습니다. 카페의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이고 아이스크림 가게의 아이스크림이 무척이나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아 건물에도 유럽 영향이 많은 걸까요? 비슷비슷한 모습의 거리와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참을 왔을까요? 갑자기 넓은 광장이 나타나면서 주변을 고풍스럽고 웅장한 느낌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서울 광장 같은 느낌입니다. 제법 큰 광장이라서 그런 건지 확실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광장 가운데 분수에서 빨래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물이 그닥 깨끗하진 않습니다. 온 가족이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거의 무아지경 상태로 춤추는 분도 있습니다. 옆으로 가판대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역시 결론은 언제나 먹는 거죠.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쪽 넓지 않은 길 양옆으로 간이 상점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각종 장신구와 옷들 그리고 인형 같은 잡화들을 팔고 있는데 한국이랑 똑같네요. 이 음료는 길거리에서 엄청 많이 보이던데 아마 칠레 사람들의 주력 음료인가 봅니다. 모떼라고 하던데 노란 밀 알갱이와 복숭아를 넣어 만든 음료로 3,000원 정도 하네요. 경험치 증진 차원에서 한번 마셔보는데 맛이 없진 않고 먹을만 합니다. 인형을 파는 가판대가 많아서 한번 보니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 실망시키지 않네요.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파는 상점이 있어 들러보는데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부근이 일종의 재래시장인가 봅니다. 큰 건물이 있어 들어가 보니 생선도 팔고 푸드코트 같은 곳도 있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공짜 화장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이용료로 원화로 6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차단기도 있고 빡세게 관리하고 있네요. 이용객들이 제법 많은데 저도 여기까지 온 기념으로 한번 이용해 줍니다. 대충 구경한 것 같은데 시간도 늦었고 마침 앞에 지하철역이 보여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정확한 지하철 노선은 모르지만 아마 연결되어 있겠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 내부로 들어서면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약간 투박한 느낌도 있지만 매표소와 여러 상점들 그리고 개찰구 등 익숙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현금으로 탑승권 구매는 안되고 빕 카드를 사서 돈을 충전해서 찍고 타야 하네요. 탑승 방향을 확인 후 개찰구를 통과해서 탑승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탑승장으로 이동하는 길은 뭔가 웅장한 느낌마저 듭니다. 별도의 내부재 공사 없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인데 뭔가 감성과 낭만이 넘칩니다. 시멘트 벽 위에 그려진 이 그림은 엄청난 크기인데 뭔가 신화나 전설 같은 느낌입니다. 탑승장 플랫폼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한국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플랫폼에 스크린 도어가 없어 약간 익숙하지 않게 맞은편의 모습도 그대로 보이는데 알록달록 컬러풀한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탈 지하철은 다른 노선이라 조금 이동하니 여기 탑승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네요. 지하철 내부의 모습은 매우 익숙한 그대로입니다. 휴대폰 하는 사람, 멍 때리고 있는 사람, 눈 감고 졸고 있는 사람 등등 평소 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몇 정거장 가니 환승역에 금방 도착하고 내려서 환승할 탑승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긴 지하철 내부 공간이 아주 널찍널찍해서 이동이 오히려 편하기도 합니다. 환승할 탑승장에 금방 도착하는데 여긴 사람도 제법 많고 심지어 큰 개도 있네요. 칠레 지하철은 개를 데리고 탈 수 있나 본데 한국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여긴 열차 내에 사람들이 제법 많네요. 열차 내의 사람들이 제법 빠질 때쯤 저도 호텔 근처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내립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때
지하철 같은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죠. 나름 익숙한 호텔 근처로 돌아와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할 텐데 일요일 영업하는 식당이 많지 않아 부근을 몇 차례 돌다가 찾은 식당을 들어가니 이런 걸 파네요. 계란볶음밥에 양념치킨 같은데 콜라가 아주 맛있는 식당입니다. 이 음식이 대략 15,000원이 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비싸긴 합니다. 뭐 그래도 배도 고프고 맛있게 먹어줍니다. 역시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죠. 식사 후 잔디가 예쁘게 깔려있는 호텔 근처의 공원에서 간단히 산책하면서 소화도 시키고 공원 구경도 좀 하는데 인적 없는 공원의 황량함이 좋습니다. 여러가지 조형물도 있고 나무와 꽃들 그리고 잔디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조용히 산책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내일은 아침 6시 비행기를 타고 사고 현장이 있는 안토파가스타로 가야 하기에 새벽 4시에는 공항으로 출발해야 해서 오늘은 일찍 쉬기로 하고 호텔로 가기 전에 호텔 방에서 간단히 먹을 만한 음료랑 간식을 사기 위해 근처의 마트로 가봅니다. 마트 내부가 엄청 넓고 큰데 모든 상품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좀 높은 듯한데 생필품 가격도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야채나 과일 그리고 고기 같은 식재료 가격은 한국에 비해서 좀 저렴한 것 같기도 하네요. 3리터 용량의 페트병 콜라는 처음 보는데 화끈합니다. 과일 몇 개랑 음료 좀 사서 호텔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일어나 일해야 하네요. 우울하지만 출장 온 거라 일은 해야죠. 본격적인 출장 업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